일상으로 돌리는 마법 네. 같은 주문입니다. 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얼마나 기다렸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좀 울었습니다. 그냥 네. 그 울음이 뭐 서럽고 이런 게 아니고 약간 뭉클하고 네. 네. 그래도 살아있구나 헌법이. 네. 그러니까 저 목소리가 아직까지 귓가에 네. 울리고 아마 두 분도 그런 어떤 뭉클함이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원래 드라마 같은 것도 보고 좀 잘 우는 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근데 울컥하는데 거기서 막 울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간신히 한 3군데 정도가 이렇게 쭉 있는데 3번 정도 이기가 있었는데 이제 네. 울진 않고 울컥울컥 했었습니다. 저 지금 문영배 소장께서 네. 이제 주문을 외칠 때 그 앞에 나온 문구 중에 하나가 국민을 배신했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은 저 내용이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네. 네. 배반한 거죠. 배반. 정치 지도자가 가장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 믿음 아닙니까? 네. 그 국민의 믿음, 민신 아니에요. 민신의 그 백성, 국민의 믿음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가 설 수가 있는 건데, 존립이 설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덕목인데 이것을 저버린 사람이 윤석열이었고 그것이 네. 바로 유연 위법한 행위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다라고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얘기를 뭐 붙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저 단어가 딱 네. 와닿으면서 네. 그랬기 때문에 파면한다. 파면한다. 근데 저는 박성준 의원님 사실 저희가 둘이 당에 네,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왔어요. 당 그때입니까? 입사동입니다. 입사동. 그때입니까? 2020년 2월 2일. 2월 2일 날. 네. 아, 2월 그것도 2일. 2월 2일. 네. 또 2월 2일입니까? 4월 4일 2월 2일. 같이 네. 입사했는데 요번에 원내 수석을 맡으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언론계 선배시고 좋은 형인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단을 맡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파면까지 끌어오는데 다들 원내 수석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의총만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원내 수석이 없죠. 오늘 네. 무슨 얘기를 하나. 네. 그래서 감회가 더 새로우실 것 같아서 그럴 제가 것 오늘 같아요. 모셨는데 네, 맞아요. 이 과정을 이끌어오는 과정 중에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어느 때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봤죠. 원내 이제 22대 이제 되면서 2024년 총선 이제 당선이 되고 5월달에 저희가 박찬원 대표하고 이번에 됐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대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네. 상대가 윤석열 정권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권이었고, 제가 의원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내가 의원 쪽에서 규정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규정을 하셨죠. 유사 파시즘 체제를 갖고 있다. 유사 파시즘. 예. 정확하게 정확하네요. 지적을 제가 아마 하셨네요. 참고로 생각하실 정치학 거예요. 박사십니다. 정치학 그래서 박사. 윤석열 정권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드러난 파시즘은 아니지만 유사 파시즘 유사 체제에 파시즘. 가깝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파시즘은 자신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거든요. 그 이데올로기 뭐냐면 반국가 세력이니 무슨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니 야당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데올로기 하나가 있고, 그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동원 체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우 유튜버들이에요. 네. 그 저 나치의 파시즘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나치 돌격대가 있는 네.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공고하게 한 권력 기반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권력 도구화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군부 통치 같은 경우는 비밀 경찰이라든가 네. 국정원이라든가 안기부라든가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있는데, 우리 김기표 의원님은 검찰 출신이긴 한데 윤석열 정권은 검찰이죠. 검찰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언론은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네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파시즘 체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저는 거의 같았다. 그래서 유사 파시즘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야당의 스탠스는 무엇이냐? 이 유사 파시즘 체제하고 싸우는 강력한 기동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강력하다고 항의도 꽤 많이 받으셨어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그 야당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인식을 했고, 네. 또 우리 박찬호 대표님이 그 선명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거죠. 그래서 저가 이제 보조를 맞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쭉 윤석열 정권이 엄청난 압박과 큰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걸 다 견딜 수 있었던 힘이 거기에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김기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싸워주셨어요. 맞아요. 진짜 한 분 대단했습니다. 한 분이, 특히 김기표 의원님이 이 법적인 부분하고 네. 나와서 전선에 나와서 직접 싸워주시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12월 3일 내란을 밤에 네.
우리 의장님이 안 하시고 그 비상계엄 해제안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근데 계셨지. 제가 거기서 이제 빨리 하라고 막 앞에 나가는데 김기현 의원이 책상을 막 아, 저 기억나요. 예. 아, 근데 조용히 그러한 계속 열정과 지금 돌아오면 좀 창피합니다만. 그런 열정과 결기로 네. 우리가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정말 무도한 정권이었거든요. 얘기 못해서 그렇지 그 이재명 대표 죽이기 위해서 네. 그 수많은 일들을 벌여왔고 야당 옥죄고 압박하고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은 네. 바로 유사 파시즘이었고 네. 결국은 뭐였냐면 12월 3일날 자신들의 파시즘 체제를 구축하려고 영구집권 진짜 이제 진짜 파시즘으로 진짜 가려고. 파시즘이 파시즘이. 하려고 했지. 근데 좀 말씀하셨으니까 저 이번에 총선하면서 국회의원들 특히 네. 초선 의원들 이제 우리 네네네. 김기현 초선 22대 초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 좀 많이 정말 듣습니다. 질적인 수준 그러니까 차이가 제가 아니고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양질의 네. 의원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예, 그 얘기를 하고 하시죠. 싶은 예. 게 그 국회 내란 때 계엄 때 해산 그 해제시키려고 왔던 일사불란하게. 네네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 네. 내는 사람들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이 사태를 쭉 오면서 보니까 그 지도부가 굉장히 잘했다 이런 진짜 그냥 공치사가 아니고 그런 말씀들 네. 굉장히 위기의 순간하고 선택이 어려울 때 선택을 굉장히 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22대 국회는 당선되자마자 사실 국회로 출근해가지고 그렇죠 농성하고 집회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네. 조선 의원들 그 등원하기도 전에 이제 피켓팅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가깝게 만들었고 네네.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좀 전체 이렇게 네네. 뭉치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역대급이에요. 그 지도부에서 할 때 토론은 하되 딱 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170 너무나 잘 고생하셨고 잘해주셨다. 저는 이번에 처음 궤를 꿰 때 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할 때 이 사유들을 5개를 저희가 했잖아요. 네. 이 5개를 만장일치로 다 받아냈습니다. 박근혜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 인용됐는데 네. 다 받았죠. 예. 그 혹시 그 화면이 있나요? 준비된 게? 쟁점 5개 네네. 다 쟁점 받았어요. 5개를 다 했죠. 이것도 대박이에요. 네, 다 동그라미를 받았어요. 예. 다음 거. 네네. 요거는 박근혜 때문에. 네. 이거 보십시오. 결국은 40개가 40대 0인 거예요. 아, 네. 58에 40 아닙니까? 저는 저거 그러네요. 저게 네. 우리 김기표 의원님이 정확하게 잘 아실 텐데 네. 저거를 법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받잖아요. 다. 그러니까요. 근데 뭘 저걸 법으로 합니까? 진짜. 아니 제가 그냥 이건 너무나 단순한 사건, 명료 사건인데 네. 사실 이제 극우 세력이 준동하면서 판을 한번 흔들었던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가 재판을 오늘 해주셨죠. 네. 오늘 판결문 읽는 거를 듣고 그다음에 네. 지금 제가 이제 판결 결정문 다 읽었거든요. 아, 네네. 다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아까 그 40대 0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40대 58에 40입니다. 그러니까 소추단에서 얘기했던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세세한 네. 것까 예를 들어 뭐 저쪽에서 뭐라 그러면 홍장원 이 사람의 진술이 어떤 뭐 신빙성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그 세세한 조그만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탄핵소추단 말이 맞다 이렇게 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법정에서 그걸 들으면서 그걸 느꼈는데 지금까지 구구가